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취임한 지 2년이 됐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2년간의 시정 운영을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주요 성과로는 인천형 출산 정책과 행정체제 개편 등을 꼽았고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제2의료원 설립 등은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7월 취임한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2년 동안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대한 중간 평가는 어떨까? 시민사회는 우선 인천형 출생정책과 행정체제 개편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인천시가 전국에서 첫 선을 보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은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취약계층만 제한해서 두고 있는 복지 지원 정책이 아니라 보편수당되는 정책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저는 바람직하다고 평가를 먼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재외동포청 유치에 성공하면서 글로벌 도시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의견이 나왔고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하는 출발의 기반을 다지게 됐다는 점에서 가장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인천 시민들과 재외동포들의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 인천은 지역 내 총생산 100조 원을 넘으면서 국내 2위 도시로 자리 잡은 데다 바이오와 반도체, 항공 등 미래 산업 육성에도 주력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미래 산업도시 인천을 준비하고 100조 시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해서 고부가가치의 미래 전략 산업을 현재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은 임기 동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교통망 확충과 내양 재개발, 제2인천의료원 설립 등 주요 현안을 풀기 위해선 구체적인 로드맵을 준비하고 정치권과도 협력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천시는 지역 정치권과 교류 협력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은 정부 재정이 필요하기에 관련 부처의 협조를 끌어낼 정치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특히 수도권 매립지 사용을 끝내려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이관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인천을 비롯한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건데요. 피해자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남은 변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입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선구제 후 회수입니다. 주택보증기금에서 피해자들에게 임차 보증금을 먼저 지급한 뒤 정부가 경매,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임차 보증금 한도 역시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올려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는 대상 범위를 넓혔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야권 주도로 추진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구시에 접수된 전세 사기 피해 건수는 모두 474건, 피해 규모는 총 555억 원에 달합니다. 대구 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꽉 막힌 절망의 벽 안에 갇힌 피해자들에게 숨쉴 구멍을 만들어준 거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데 대해서는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통과하기 위해서 많은 야당에서 노력을 해주신 건 정말 감사하고요. 그렇지만 이게 진짜 민생 법안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정쟁의 요소로 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분노만 좀 많이 치울. 정부는 여전히 특별법 개정안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집행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기금으로 갚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도 논쟁이 있었지만 우선 실무적으로 굉장히 집행이 지난한 법안이라서 굉장히 좀 곤란한 입장이 있다는 말씀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역시 변수입니다.
벌써 8번째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재난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문제를 대통령이 외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면을 한다는 것은 바로 민생을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선언하고도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 줄 것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 법안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은 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인천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누구나 집과 뉴스테이 아파트가 있습니다. 시세보다 싼 임대료를 내고 8에서 10년 동안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도입한 임대 아파트인데요. 그런데 이 임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으면서 분양 전환 문제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재정착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6년 입주를 시작한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중산층 서민들을 위한 임대 아파트로 우리나라 최초의 누구나 집입니다. 시세보다 싼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면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고 홍보해 당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아파트 단지, 국내 1호 뉴스테이로 이곳 또한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임대 기간은 8년. 하지만 임대 의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으면서 입주민들의 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분양 전환 방식이나 분양 가격 등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2014년 5월 준공공용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그렇게 10년 동안 거주하고 분양받을 수 있다. 심지어 최초 분양가로 분양받을 수 있다라고 홍보됐던 누구나 집이 2016년 11월 입주할 때는 갑자기 8년 거주로 바뀌고 기업형 임대주택법으로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1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받아들이겠지만 이거를 아예 입주해서 여태까지 살아왔던 분들에 대한 혜택을 전혀 무시한다라는 부분은 제가 봐서는 입주하신 분들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민간건설 임대주택은 인천을 비롯해 전국에 약 10만 호에 달합니다.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원칙을 정하지 않으면 정말 큰 문제가 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거는 기업이 과도하게 이익을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원칙을 정하고 여기에 적합하게 법으로 정비하자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에선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우선 분양권과 분양 가격. 우선 분양권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또 분양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관건입니다. 임차인 우선 분양권을 도입하는 것 자체도 이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다른 그 분양 전환 제도와의 정확성이나 그런 것들도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하고 입주민 대표하고 정부 기관하고 정치권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좀 맞대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뭐 예외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만들면 좀 뭐 갈등의 소지를 좀 줄이고. 토론회를 주최한 허종식 국회의원은 입주자 우선 분양 제도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입니다. 인천 서구에 자리한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는 환경부 산하기관이죠. 지난 2015년 이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관리권을 인천시로 이관하기로 약속한 바 있는데요. 인천 지역 시민사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구혜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시민은 요구한다. 환경부는 약속대로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라! 주말 낮부터 서구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마다 손에는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이전을 촉구하는 팻말이 들려 있습니다. 서구 주민 200여 명이 매립지 공사 이전을 촉구하는 걸기대회를 열었습니다. 환경부 산하인 매립지 공사 관리권을 인천시로 넘기란 겁니다.
대체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대체부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인천시가 관리공사를 운영해야만이 인천시 의대로 이거를 종료할 수 있다고 봐서 우리가 메리트 관리공사 인천시 이관을 촉구하는 겁니다. 관리권 이전이 공론화된 건 2015년부터입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의 시 도지사는 2016년 종료 예정이던 매립지 사용 기한을 연장하면서 합의 조건 중 하나로 관리권 이관도 포함했습니다. 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려면 9년 전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환경부 장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4자가 합의한 요 4가지 합의안에 대해서 지키는 것부터 성의를 보여라. 이거부터 이런 걸 지키는 걸 보면 나머지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겠다. 이런 뜻인 거죠.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환경부를 넘어 국무총리실이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를 사용 종료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관리권을 인천시로 이관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총리실 산하에 대체 매립지 확보 전담 기구를 신설해야 합니다. 한편 인천시는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관할권 이전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시는 매립지 공사 이관을 위한 지방 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용역이 나오는 대로 주민공청회 개최와 행안부 협의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인천 송도에서 서울과 마석을 잇는 GTX B 노선이 지난 3월 착공했죠. 그런데 이 노선이 지나는 지역 곳곳에서 변전소와 환기구 등으로 파열음이 일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환기구 등 주요 시설물 설치에 대한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 주민설명회는 시작조차 못한 채 파행됐습니다.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대문 구청 강당에 마련된 GTX B 노선 주민설명회장. 놀란 주민들이 구청 강당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오늘 설명은 안 되고요. 다음에 일정 다시 나와서 할 거고 안 되면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구청 강당에 들어선 동대문 구청장을 향해 설명회를 열지 말라는 고성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변전소권을 할 때도 주민들이 질의하는 마이크가 안 좋았어요, 상태가.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마이크를 지난번에 일이 없게 해달라고 그런 사이에 이 경험이 나가지고 다 이 사태가 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지금? 완전 폭탄이야, 폭탄. 주민이 안 그래도 안전불감증에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최소한도 1시간 전이라도 스탠바이 해갖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점검했어야죠. 경음 소리 그까지 안 들려요? 이건 어떤 변명도 아니에요. 설명회 시작 전 마이크에서 귀청을 찌르는 굉음이 연달아 나자 일부러 주민을 쫓아내려 하는 것 아니냐며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말까지 나온 것. 단순 해프닝이라는 구청 측 해명에도 저녁 7시에 시작하려던 설명회는 1시간의 실랑이 끝 결국 무산됐습니다. 주민 요청에 의해 마련된 설명회가 주민 요구에 의해 파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1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오늘 벌써 5월 달이잖아요. 5월 달에서 한 4, 5개월 했는데 오늘 이렇게 파행으로 될지는 몰랐습니다. 오늘 동대문구청에서 너무나 이렇게 비협조적인 것 같고 지난번에 그 우리 쓰레기장 쓰레기불 그 한경자원센터가 불이 나는 바람에 주민들 전체가 안전발전에 걸려 있어가지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또 대부분 우리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뭐 어떻게 그 나가시는 걸 막을 수가 없어서 오늘 아마 이렇게 파행이 된 것 같습니다. GTX B 노선은 인천에서 출발해 서울역, 용산, 청량리, 경기도 남양주시를 잇는 노선으로 올 하반기 동대문구 구간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GTX B 노선에 대한 사업 설명은 물론 주민 민원을 낳고 있는 환기구에 대한 질의응답이 더해질 예정이었습니다. 성동구 꽃제공원에 설치하려다 동대문구 용두공원으로 위치가 변경된 B 노선 16번 환기구. 36 서울병원 앞 교차로에 설치될 예정인 17번 환기구 등 GTX 환기구 설치 위치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
국토교통부와 시행사 측이 계획하는 설계 용역 준공 시점은 6월입니다. 주민들은 혼란 없는 환경 속에 주민 설명회를 다시 열어줄 것을 요청했지만 설명회가 다시 열릴지 환기구 위치 변경을 요구하는 주민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안개 속에 놓였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포뮬러1 그랑프리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행사로 꼽히죠. 인천시는 이르면 오는 2026년 개최를 목표로 F1 대회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유정복 시장이 대회가 열리고 있는 모나코를 직접 방문해서 실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F1 그랑프리 대회가 열리고 있는 모나코입니다. 도심에서 경주용 차량들의 쾌속 질주가 이어집니다. 관람객들은 짜릿한 스피드에 열광하며 경기를 즐깁니다. 모나코 그랑프리는 3.337km의 시가지 서킷을 78바퀴 달리는 방식. F1 그랑프리 대회가 열리는 동안 경기장은 물론 도시 전체가 관광객들로 붐빕니다. The F1 race in Monaco is a very unique event. It's a fantastic to be here. It's great to enjoy this fantastic weather, the high-level motorsports, and all the activities around. It's my first time, and I'm actually really excited. I've been here for Formula E, and it was great. But Formula 1 is just another thing. It's so exciting. 인천시가 F1 대회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유정복 시장이 직접 모나코 경기장을 찾아 현장을 둘러본 뒤 F1 그룹과 실무 논의를 진행한 겁니다. 특히 포뮬라1 그룹 최고 경영자를 만나 협력 의향서를 전달하고 경기장 디자인 전문 업체와도 실무 협의서를 체결했습니다. F1 경기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또 전 세계인에게 인기가 있는 스포츠인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3대 스포츠이듯이 F1이 인천에 유치되면은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물론이고 또 홍보 효과 등 인천의 경쟁력을 아주 최고로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F1 그랑프리 대회를 유치해 오는 2026년이나 2027년에 첫 대회를 열고 최소 5년 이상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공항과 항만이 있고 고급 숙박시설 등을 갖춘 인프라를 내세워 F1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인천시. 전담 조직까지 구성한 인천시는 올해 안에 계약 체결을 목표로 F1 대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과 백령도를 오가는 대형 여객선 도입 공모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달 말까지 1차 협의가 이루어질 예정이었지만 일단 6월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옹진군은 6월 중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과 백령도를 잇는 대형 여객선 운항이 중단된 건 지난 2022년 11월부터입니다. 이후 백령도를 오가는 여객선은 1,600톤급 규모의 코리아 프라이드호와 500톤급의 코리아 프린세스호가 전부. 두 여객선 모두 차량을 실을 수 없어 섬으로 가는 주민들의 불편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옹진군은 수차례 대형 여객선 공모를 추진한 끝에 이달 초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한솔해운은 경상남도 통영을 기반으로 운영 중인 선사로 통영 일대에서 항로 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령항로엔 2,000톤급 이상 신조선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현재는 옹진군이 제시한 운영안을 선사 측이 검토 중인 단계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예정된 1차 협상 기한은 5월 28일까지. 하지만 선사 자체적인 검토 기간이 길어지면서 협상은 이달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협상 과정에서 서로 옹진군과 한솔해운의 어떤 자금이라든가 이런 어떤 수익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서로 솔직하고 또 원활하고 어떤 그런 협상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6월까지 협상이 연장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온 백령도 여객선 도입 사업. 그동안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지난 2021년엔 A사와 실시 협약까지 체결했지만 협약이 해지됐고 지난해엔 B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최종 결렬됐습니다. 옹진군은 이번 9번째 공모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중엔 선사와 협약을 체결한 뒤 인천해수청에 면허 사업자 공모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강화군은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리죠. 문화유산이 많기 때문인데 이런 국가유산은 수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보기 힘든 광경이 전등사에서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대웅전을 수리하는 과정을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개방했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621년 건축한 전등사입니다. 대웅전은 조선 전기 건축 양식을 보여줍니다. 전면 3칸과 측면 3칸으로 만든 조선 후기의 대웅전과 비교하면 다소 규모가 작습니다. 지붕 처마를 받치기 위한 공포가 기둥 위는 물론 기둥 사이에도 자리한 다포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역사적 가치가 인정돼 1963년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보물 대웅전이 대대적인 수리에 들어갑니다. 기단 시설이 무너지면서 침하가 되자 붕괴를 막기 위해 수리가 진행되는 겁니다. 국가유산 수리의 원칙은 원형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준해서 국가유산을 보수, 복원, 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심을 끄는 건 수리 과정이 대중에게 공개된다는 겁니다. 문화재 수리 기술자가 수리의 이유와 과정을 설명합니다. 국가유산은 수리하는 일 자체가 적은데 수리 과정까지 공개돼 방문객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관광적으로 왔다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와서 이 공사 내용이라든가 또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 것이라든가 또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오히려 더 피부에 더 와닿고 이해가 빠르고 이 공사가 꼭 필요한 공사라는 것을 알게 되네요. 이번 대웅전 수리는 7월 말 완료될 예정입니다. 강화군은 내년에 보물 179호로 지정된 전등사의 약사전 수리 현장도 이번과 같이 대중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